쌤 진도 어디 나가면 되나? 기후 변화 원인에서 저번에 세차 운동 했습니까? 원인 세 개 다 했나? 필기는 다 했는데 읽지를 않았나? 그럼 읽지를 않았으면 오늘 요거 끝내고 다음 시간에 별표를 갖고 유진이 너 학교는 지금 지금 진도가 어디야? 색지수? 아직까지 별은 안 들어갔네. 병진이 너는 지구가 지금 별 처음 들어갔나? 수업은 아직까지 안 했고. 자, 그럼 우리 책 잠깐만 봅시다. 책에 지금 그게 210쪽 처음부터는 읽었니? 210쪽에 세차 운동 읽었어요? 했다고? 줄 쳐져 있어? 그러면 211쪽 읽으면 되나? 동그라미 2번부터. 자, 동그라미 2번 한번 봐보자. 지구 자전축의 기울기 경사 변화다 이렇게 돼 있는데, 자, 현재 우리가 자전축이 23.5도 기울어져 있거든요. 현재 23.5도. 근데 4만 1000년 줄 한번 쳐봐. 4만 1000년. 이게 고등학교 2학년은 필요 없을 수도 있는데 고3 심화 문제 같은 거 풀 때는 그게 필요하거든. 형진아, 저기 211쪽이다. 그게 4만 1000년 줄치고, 그래서 자전축이 21.5도에서 24.5도 사이를 왔다 갔다 하더라 이렇게 돼 있단 말이야. 그래서 화살표 뒤에 줄 좀 칠래요? 기울기가 커질수록 줄 쳐서 그 밑에 줄에 연교차가 커진다 줄 쳐라. 그게 외우기가 쉽습니다. 남반구를 묻든 북반구를 묻든 상관이 없어요. 알겠지? 무슨 말이냐면, 쌤 잠깐만 보자. 자, 그때 자전축의 기울기가 자, 여기가 태양이고 그 다음에 요런 식으로 이렇게 됐을 때 지금 현재가 이 상태예요. 맞지? 근일점이 있을 때 북반구가 겨울이지. 맞지? 그 다음에 원일점이 있을 때 북반구가 여름이지. 맞지? 요런 상태인데, 근데 여기서 자전축이 더 기울어졌다 이렇게 볼게. 자전축이 더 기울어지면 이 수직에 대해서 이만큼 더 기울어졌다 이렇게 하면 얘를 같은 경우 이렇게 더 올라가겠죠. 올라간다. 그러면 지금 북반구를 보면 겨울에 기온이 어떻게 되겠니? 더 낮아지겠지. 남중보다 더 비스듬해지니까. 그 다음에 여름 같은 경우에 여기 수직에 대해서 더 기울어지니까 좋다 이렇게 볼게. 그러면 여름에 북반구는 여름에 기온이 더 올라간다, 알겠지? 그럼 이렇게 되면 연결차 커지는 거잖아, 맞지? 그 다음에 남반구를 볼게요. 남반구 보면 지금 남반구가 지금 까만색 봐요, 까만색. 근일점일 때 뭐였냐면 여름이다 이렇게 오게 되겠고, 그 다음에 원일점일 때 남반구는 겨울이다 이렇게 오게 될 거잖아, 그렇지? 그러면 파란색 봐요, 파란색. 지금 원래 까만색에서 파란색이 되면 남반구는 더 이제 수직으로 태양빛을 받겠지, 맞지? 그렇기 때문에 여름에 기온이 더 올라간다 이렇게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지금 이 까만색에서 파란색으로 변하면 겨울에 더 비스듬하게 됩니다. 남반구는. 그래서 겨울에 기온이 더 내려간다 이렇게 봐요. 그래서 남반구도 보면 연결차가 커집니다. 알겠지? 그래서 이 두 번째 거는 외우기 쉽다. 4만 1000년 그랬을 때 북반구도 기울기가 커지면 연결차 커지고 기울기가 작아지면 연결차 작아진다 이렇게 하면 됩니다. 알겠지? 자, 그게 그 밑에 있는 그림이니까 넘어가고, 그 다음 그 밑에 3번 공정궤도 이심률 변화 줄치세요. 공정궤도 이심률 변화도 우리가 기후에 영향을 주는 외적 요인이다 이렇게 우리가 보시면 되는데,
자, 지구의 공경 궤도는 약 줄쳐서 10만 년. 10만 년 주기로 해가지고 뒤쪽으로 그냥 읽어볼게. 원에 가까워졌다가 긴 타원 모양 이런 식으로 우리가 변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밑에도 그림이 그려져 있는데 자, 요거를 잘 보자. 현재가 여기가 지금 태양이고 이렇게 우리가 됐을 때 이렇게 기울어져 있잖아. 오래돼 있는데 지금 여기가 북반구는 겨울이다 맞지? 그 다음에 여기가 북반구가 여름이다. 이렇게 됐을 때 이제 얘들이 어떤 상태로 도냐면 이 타원 형태가 됐다가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원 형태로 돌 때가 있어요. 알겠지? 그래서 자전축의 기울기는 변함이 없을 테니까 그대로 이런 식으로 가고 이렇게 갔을 때 겨울에 여기서 이걸 더 멀어지잖아 맞지? 그래서 겨울에는 기온이 더 낮아집니다. 이렇게 하면 되고 멀어졌으니까. 그 다음에 여름에는 더 가까워졌으니까 여름에 기온은 더 올라갑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연결차가 커지겠지만. 그래서 원 형태가 되면 연결차가 커지고 그 다음에 우리가 여기서 20률이라는 단어를 썼잖아 맞지? 20률이 뭐야? 그러면 이게 납작한 정도를 나타내는 거야. 그래서 0부터 1까지 가진다 그랬지 맞지? 그래서 20률이 더 커졌다 그러면 이렇게 그림 그려야 됩니다. 너희들 알았지? 근일점은 더 가까워지고 원일점은 더 멀어지는 형태로 그림 그려야 돼. 알았지? 그래서 그렇게 20률 변화를 이해하면 될 거다.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 세 개를 갖다 선생님이 필기를 하고 그 밑에 4번 받아 4번 밀란코비치 주기 이래가지고 이거 사람 이름인데 밀란코비치는 세차운동, 지구 자전축의 기울기 변화, 지구 공경궤도 20률 변화 얘 세 개가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빙하기, 간빙기 이런 게 일어난다고 설명했는데 별로 필요 없는 소리입니다. 그 다음에 5번 출제다. 태양 활동의 변화. 이 태양 활동의 변화도 우리 기후에 영향을 준다 이렇게 보시면 된다. 자, 그래서 무슨 말이냐 그러면 뒤쪽에 줄쳐라. 흑점수가 많을 때 태양 활동이 활발.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흑점수가 많습니다. 그러면 태양의 활동이 활발하다는 소리는 폭발이지 폭발. 이 폭발을 많이 한다는 거야. 그럼 폭발을 많이 하게 되면 지구의 기온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알겠지? 그래서 지구에 도달한 태양 복사 에너지에 증가해서 기온은 상승하게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됐습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가자. 자, 다음 페이지 212쪽에 보니까 자, 바로 이번에 지구 내적 요인 그게 줄 좀 때려 놓을 수 있도록 하자. 자, 줄 쳤으면 필기 준비할 수 있도록 하세요. 자, 우리 가로로 3번 이렇게 하면 돼요. 가로 3번. 그래서 3번 해가지고 내적 요인이다. 그래서 이 지구 내부 안에서 이제 기후의 영향을 어떻게 줍니까? 그런 부분인데 첫 번째가 지표면의 상태. 이 지표면의 상태가 기후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볼 건데, 자, 뭐를 알고 있으면 되냐면, 지표면에 빙하가 있으면요, 그만큼 반사율이 높아진다는 사실만 좀 알고 있으면 돼요. 빙하가 있으면 반사를 많이 한다. 자, 반사를 많이 한다는 소리는 기온이 어떻게 된다? 떨어진다.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으면 되겠다. 그치?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이러면, 자, 지표가 여기 있는데, 이쪽에는 빙하가 있다. 그러면 햇빛이 빙하에서 반사될 수 있고, 맞지? 그 다음에 햇빛이 맨 땅바닥에서 이렇게 반사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요, 얘가 반사율이 맨 땅보다 높다. 그럼 반사율이 높다는 소리는 지구가 흡수하는 양이 작아져.
그럼 지구가 흡수를 적게 하면 나중에 지구 복사 에너지도 적게 됩니다. 알겠지? 그래서 기온은 낮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하면 되고. 자, 그 다음, 이쪽에는 사막이고, 그 다음 이쪽에는 수풀이 많이 있는 데다. 이런 식으로. 그럼 이렇게 봤을 때, 자, 사막에서 반사되는 놈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수풀에서 반사되는 놈이 이렇게 많아. 있겠지. 자, 그랬을 때 이 사막이 반사율이 높습니다. 수풀이 우거진 것보다. 그래서 반사율이 높다는 소리는 기온이 낮아진다는 소리니까 그걸 잘 알아둘 수 있도록 하자.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영향을 주는 요인이 뭐냐면 대기의 투과율입니다. 투과율. 이 대기 투과율도 기온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보시면 된다. 자,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자, 지표가 이렇게 있으면, 만약에 이쪽에 구름이 많이 있습니다. 구름. 그 다음에 이쪽에 화산재가 많이 있습니다. 화산재. 그러면 지금 구름이 많이 있으면 구름이 많이 없을 때보다 반사를 더 많이 합니다. 반사를 더 많이 하기 때문에 지표의 기온은 낮아지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공기 중에 화산재가 많더라도 반사를 많이 해버립니다. 그렇지? 그렇기 때문에 지표의 기온은 낮아질 수 있다. 그렇게 보면 돼요. 자, 다음 세 번째, 수륙 분포의 변화. 수륙 분포의 변화. 그래서 수륙 분포도 보면, 자, 과거에 하나였던 대륙이 있었어요. 여기 뭐 예를 들어 적도다 이렇게 하나였던 대륙을 갖다 오르면 판게아 이렇게 얘기하지. 여기 연무다니. 자, 하나의 대륙이 있으면 우리가 따뜻한 해수가 이렇게 저위도에 흐르는 게 따뜻한 해수지만 이렇게 흐르면 이제 대륙에 부딪혀가지고 어디로? 고위도로 이렇게 열이 전달되겠다, 맞지? 그래서 판게아가 있을 때는 고위도로 열 전달 이거를 잘 해요. 근데 판게아가 이렇게 분리가 됐어. 이렇게 분리가 되면 저위도에서 흐르던 물들이 고위도로 그만큼 잘 안 가겠지, 맞지? 그래서 고위도로 열 전달을 잘 안 할 것이다. 그렇게 우리가 봐주면 되겠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기권과 수권의 상호작용. 그래서 기권과 수권의 상호작용은 누구를 갖다 얘기를 하는 거냐면 엘니뇨, 라니냐 이겁니다. 그래서 엘니뇨하고 라니냐도 규모가 커버리면 기후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렇게 우리가 보시면 되겠다. 그렇지? 자, 그럼 여기까지 있는 내용 책 잠깐만 보고 갈 수 있도록 하자. 자, 가로 2번 지구 내적 요인, 내적 요인 출처를 했는데 너희들 출처 빈도는요, 이 내적 요인보다 외적 요인이 출처 빈도가 높습니다. 그렇지? 자, 동그라미 1번에 출처라 지표면의 상태 변화. 이게 뭐라고 되어 있냐면 빙하의 분포, 이렇게 빙하가 있으면 반사율이 높아집니다. 그 다음에 식생의 변화, 이렇게 사막이 되느냐 수풀이 우거졌느냐 여기에 따라서도 반사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알겠지? 그 등으로 인해 지표면에 출처라 반사율이 변하면 출처서 그 밑에 기후 변화가 일어난다. 그럼 그 밑에 해석이 있는데 해석 잠깐만 볼게. 빙하가 녹았대. 빙하가 녹았다는 소리는 반사율이 감소했다는 소리다. 알겠지?
반사율이 감소했다는 소리는 흡수율이 높았다는 거야. 흡수율이 높다는 소리는 기온이 높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고. 그 밑에 숲에 나무를 베어서 농경지를 만들었대. 그럼 나무를 다 베어버렸대. 그러면 반사율이 증가합니다. 반사율이 증가한다는 소리는 기온이 낮아지는 거다. 그렇게 우리가 보면 되겠다. 자, 그 다음 동그라미 2번 출처라. 대기의 투과율 변화보다 줄치세요. 자, 뒤쪽으로 좀 읽어볼게. 큰 화산이 폭발하여 많은 양의 화산재가 분출하면 뒤쪽으로 줄쳐라. 화산재가 태양빛을 반사시켜 보다 줄치면 저 어디에 줄치자? 태양 복사 에너지 양이 감소합니다. 그러니까 화산재가 많으면 태양 복사 에너지가 적게 도달하기 때문에 우리가 기온이 낮다. 근데 너희들 나중에 문제 풀 때 화산재인지 화산재가 아닌지 그거 확실하게 봐야 된대요. 너희들 화산 있죠, 화산. 화산이 폭발한다는 소리는 고체, 기체가 다 튀어나오잖아. 근데 그 중에서 고체 중에 화산재가 있는데 이 화산재가 많이 있으면 반사를 많이 하기 때문에 지표의 기온이 낮습니다. 알겠지? 근데 우리가 기체 중에 보면 이산화탄소 기체 이렇게 나오죠. 화산을 땡겨주면 그러면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가 많으면 지표의 기온은 높습니다. 알겠지? 그래서 화산재를 언급했는지 그걸 확실하게 볼 수 있도록 해야 된다. 됐다. 그 다음 그 밑에 동그라미 3번 수륙 분포의 변화 줄치세요. 수륙 분포의 변화. 그래서 뒤쪽에 있는 글자를 선생님이 잠깐만 읽어보면 판의 운동으로 대륙이 이동하여 수륙 분포가 변하면 에너지 출입의 변화, 해류의 변화, 그래서 기후 변화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그 밑에 그림 보면 첫 번째 있는 그림은 고생대 말에 있는 판기하를 갖다 나타냈고, 그 다음 두 번째 있는 그림은 현재 상황을 갖다가 나타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먼저 판기하면 자발이 요 지역은요 전부 대륙이야. 대륙이니까 대륙성 기후가 되겠다, 맞지? 근데 이렇게 분리가 다 돼버리면 해양성 기후도 많이 나타나고 대륙성 기후는 조금밖에 안 나타나겠다, 맞지? 그런 기후 변화를 갖다 일으킬 수 있다는 게 우리 책 설명입니다. 그래서 고생대 말에 왼쪽에 있는 글자를 선생님 잠깐만 읽어볼게. 판기하를 형성했습니다. 그러면 대륙 내에 건조한 대륙성 기후가 발달하였다. 그 다음 현재 오른쪽에 그림 있는 오른쪽에 글자를 선생님 읽어보면 판기하가 분리되었다. 그러면 해양성 기후 지역이 늘고 겨울에는 온난해지고 여름에는 시원해지고 그런 상태로 기후가 변화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된다. 자, 그 다음 그 밑에 4번 생물의 변화 되어 있는데 이거 가볍게 읽어볼게요. 줄 칠 필요는 없겠다. 호흡이나 광합성 변화를 해서 온실 기체의 양이 변하면 우리는 기후 변화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 5번 기권과 수권의 상호작용. 그래서 뒤에 줄만 치자. 엘니뇨 라니냐 발생. 그거만 줄치면 되겠다. 알겠지? 엘니뇨 라니냐가 발생을 하더라도 기후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다음 그 밑에 3번 기후 변화의 출처라. 인위적인 요인. 인위적인 요인. 그래서 인위적인 요인에 첫 번째 나와 있는 온실 기체 배출. 당연히 기온은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알았지? 근데 그거 뭐 별로 어려운 내용이 없으니까 넘어가고 그 밑에 에어로졸 줄 좀 쳐라. 에어로졸. 그거 가끔씩 나옵니다. 에어로졸이 뭐야? 그러면 왼쪽에 용어 한번 보세요. 용어 돋보기를 보면 에어로졸은 대기 중에 떠있는 1나노미터, 100 마이크로미터의 작은 액체나 고체 입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인위적으로 여기 대기에 고체 입자들이 이렇게 떠있다. 이게 에어로졸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럼 에어로졸이 있다는 소리는 반사를 갖다가 더 많이 한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하면 돼요. 그래서 반사율이 증가하면 지표의 기온은 낮아질 수밖에 없겠지만, 그래서 에어로졸도 그런 식으로 해석하면 돼요. 그 다음 그 밑에 산업, 산림 훼손과 도시화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건 별로 필요 없는 소리다. 다음 페이지 넘어가서 214쪽에 가로넣기 있지? 그거만 지금 빨리 한번 풀어봐.
끝났나? 채점하자. 1번에 세차 운동, 2번에 기울기, 아니면 경사 써도 됩니다. 3번에 26, 4번에 마늘, 5번에 증가, 6번에 감소, 7번에 숙권, 8번에 인위적. 됐지? 그래서 밑에 숙제입니다. 자, 다음 페이지 가자. 다음 페이지에서도 중요한 거 하나 나오니까 필기해라. 자, 인간의 활동과 기후변화. 2번. 인간의 활동과 기후변화. 인간의 활동과 기후변화. 자, 먼저 우리가 배워야 될 게 뭐냐면 지구에 있는 열수지다. 이거 한번 봅시다. 지구의 열수지. 열수지가 뭐예요?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지구에는요 반드시 흡수한 양이 있을 거고 흡수량과 그 다음에 방출량이 반드시 같아야 돼요. 이렇게 흡수량과 방출량이 같을 때 우리는 복사 평형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다. 흡수량과 방출량이 같을 때 복사 평형을 이룹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흡수량이라는 것은 누구를 얘기하는 거냐면 태양 복사 에너지를 얘기하겠지. 태양 복사 에너지. 이걸 우리는 흡수할 거니까 알겠지. 자, 그러면 우리가 태양 복사 에너지를 갖다가 뭐라고도 얘기를 하냐면 단파 복사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단자는 짧을 단자니까 그거는 내가 조금 이따가 설명 다시 해줄게. 알겠지? 그래서 단파 복사인데 일단요 태양 복사 에너지에는 뭐가 있냐면 전파, 그 다음에 적외선, 그 다음 가시광선, 그 다음 자외선, 그 다음에 X선, 감마선. 그렇게 있겠지. 태양 복사 에너지를 보면. 그래서 이쪽으로 가면 갈수록 감마선 쪽으로 가면 갈수록 파장이 짧습니다. 파장이 짧다는 소리는 온도가 높습니다. 이거는 별을 배운 친구는 알 건데 이게 빈의 법칙이라고 나중에 선생님이 별 파트 할 때 다시 알려줄 겁니다. 파장과 온도는 반비례 관계입니다. 알겠지? 자, 근데 내가 이걸 갖다 쓰는 이유는요. 우주에서 태양 복사 에너지가 우리 지구로 날아오잖아, 맞지? 그럼 날아오면 이 적외선은요. 대기 중에 있는 온실기체 있지. 요거나 수증기, H2, 얘네들이 흡수해버립니다. 얘네들이 흡수해버립니다. 그 다음에 가시광선이 보면 지표에 제일 많이 도달하는 게 가시광선이에요. 대기가 흡수를 안 합니다. 가시광선은. 그래서 지표에 제일 많이 도달하고 그 다음에 자외선 같은 경우는 오존층, 호스리층 있지? 여기서 흡수해버립니다. 그래서 지표로 제일 많이 도달하는 게 가시광선이다. 이렇게 우리가 보시면 되고 그런 것도 하나 좀 알아도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방출량은 지구 복사 에너지다. 이렇게 얘기해요. 지구 복사 에너지. 그래서 지구 복사 에너지가 요것도 알아둬야 됩니다. 적외선 형태로 방출한다는 사실 알아보세요. 적외선 형태로 방출합니다. 우리 지표로 많이 들어오는 태양 복사 에너지는 가시광선이고 그 다음에 지표가 흡수한 상태에서 다시 방출할 때 지구 복사 에너지는 적외선 형태로 나간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너희들 지금 가시광선하고 적외선 이 둘 중에 보면요. 파장이 누가 기냐면 적외선의 파장이 깁니다. 아까 오른쪽으로 가서 파장이 짧다 그랬지만 그래서 태양 복사 에너지는 지표에 이거를 많이 받고 그 다음 지구 복사 에너지는 적외선 형태로 내보내기 때문에 이거를 장파 복사다. 이런 단어를 써요.
그래서 태양 복사 에너지는 단파 복사, 지구 복사 에너지는 장파 복사. 그치? 그래서 요거는 그냥 가벼운 내용이라 별로 어렵지 않아서 나는 책 보면서 다시 강조를 하고, 가로 2번 지구의 복사 평행관계. 그래서 요거는요 무조건 시험에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숫자 한 개는 암기라고 좀 적어주세요. 지금 노트에 필기하는, 지금 칠판에 필기하는 숫자들은 웬만하면 좀 한 개는 암기해 주세요. 이제. 자, 그래서 그림을 갖다가 어떻게 그릴 거냐면, 여기가 지표, 여기가 대기, 이렇게. 그래서 우주, 여기는 우주, 그 다음 여기는 대기, 그 다음 여기는 지표. 됐지? 자, 그럼 먼저 태양이 복사 에너지가 지구로 도달합니다. 그렇지? 그래서 대기권에서 보면 여기서 바로 반사되는 게 있어요. 반사. 대기에서 반사됩니다. 그래서 반사되고 남는 게 들어오지 마세요. 대기권으로 들어온다. 근데 대기에서 보면 구름 같은 게 또 있잖아. 맞지? 그래서 이 구름 같은 게 뭐를 하냐면 흡수를 해버려요. 흡수. 하고 남는 게 지표로 내려옵니다. 지표로. 근데 지표로 내려오는데 이것도 지표에 보면 빙하 같은 게 있잖아. 맞지? 그래서 거기서도 바로 반사를 시켜버려요. 반사. 그래서 남는 게 지표에서 흡수하다. 이렇게 보면 된다겠지. 그래서 선생님 숫자를 외우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뭐를 외워야 되냐면 처음에 태양 에너지를 100을 갖다가 지금 왔다 이렇게 해볼게요. 왔으면 지금 여기서 반사되는, 대기에 들어오면서 반사되는 게 25잖아요. 25. 그 다음에 대기에서 흡수되는 양이 20입니다. 그 다음 지표 빙하에서 반사되는 게 5거든요. 그래서 반사가 총 30이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남는 게 지표가 흡수하는데 봐봐. 100 중에서 30 나가면 70 들어왔잖아. 70 중에서 20 흡수하면 얘 흡수하는 양은 50이다. 이렇게 가면 돼. 됐지? 그래서 요거는 태양한테서 흡수되는 양. 흡수되는 양이고. 그 다음에 이제 받은 만큼 돌려줘야 되겠지만, 돌려줘야 되는데, 이제 지표에서 이제 내보냅니다. 어떻게 내보내냐면, 자, 지구 복사 얼마를 내보냐면 114 114를 내보내요. 이건 지금 우리 책에 있는 숫자를 쓴 거네. 근데 이 114를 내보내면서 우주로 바로 날아가는 거, 우주로 바로 방출되는 거 얼마냐면 12. 그럼 나머지는 뭐가 해요? 대기가 흡수하겠지. 대기가 흡수. 그래서 114 중에서 12가 날아갔으니까 흡수한 양이 100이다. 그 다음에 지표에서요, 대류와 전도에 의해서 나가는 양,
물이 증발하면서 나가는 양 23. 요게 대기에서 흡수가 돼요. 그러면 대기가 이만큼 지금 흡수를 한 거잖아, 흡수. 그러고 나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제 방출해야지. 우주로 방출, 지표로 재방출. 그래서 대기가 방출을 하는데, 자, 아래 우리가 태양한테서 있잖아요. 지구면 여기서부터 지구거든. 지구가 받은 양이 얼마냐면 70입니다. 70. 30은 써보지도 않고 내보낸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지구에서는 70만 받았기 때문에 내보내는 거, 우주로 내보내는 것도 요거 두 개 합쳐서 70만 내보내면 돼. 그럼 70만 내보내면 되니까 얘가 얼마냐면 58. 58. 그럼 대기에서 흡수되는 거 말이에요. 대기에서 흡수되는 게 여기 20이째. 그 다음 여기 102, 7, 23. 다 합치면 얼마지? 30, 132, 152가 152. 근데 152에서 얘 58 절로 우주로 내보냈으면 요로 지금 재흡수되는 거 얼마지? 94가 94. 그래서 지구로 재흡수되는 요거 때문에 뭐가 일어났냐면 온실 효과가 일어난다. 이런 거. 됐지? 그래서 지구가 복사 평행이 일어난다는 소리는 흡수량과 방출량이 같아야 된다는 건데 이 우주 대기 지표가 다 이꼬르가 성립돼야 됩니다. 그래서 먼저 여기 우주부터 보면 우주에서 흡수된 양이 얼마야? 그러면 우주에서는 100입니다. 100. 우주에서는 100. 근데 지구에서 방출한 양은 얼마야? 그러면 아까 저기 반사 30 더하기 지구 복사해서 바로 다이렉트로 우주로 날아가는 12 더하기 대기에서 우주로 방출했던 58 이거 합쳤을 때 60, 70 되지 맞지? 이렇게 복사가 일어나야 되고 그 다음에 대기 입장에서도 보자. 대기 입장에서 흡수됐던 거 요게 20 요게 102 7, 23이지 맞지? 그래서 20 더하기 102 더하기 7 더하기 23 요게 지금 흡수량이에요. 그럼 요 흡수량하고 방출량하고 맞아야 되는데 자 대기에서 방출한 거는 우주로 방출한 58 지구로 다시 해주는 94 58 더하기 94 이렇게 하면 값이 같을 겁니다. 140, 152제 맞지? 152 그럼 여기서도 보면 30, 152지 맞지? 그래서 이렇게 숫자가 맞아야 되고 그 다음 지표 입장에서도 흡수됐던 양 저 앞에 50 그 다음에 여기 94 그래서 50 더하기 94 요거 하고 그 다음 지표에서 방출된 양 114 그 다음 요거 7 요거 24 그래서 114 더하기 7 더하기 24 이렇게. 그래서 선생님이 이걸 갖다가 숫자를 왜 하나를 암기해놓는 게 좋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나중에 여기 숫자 저 어떤 숫자를 기호처리해요. 뻥뚫어 놓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숫자를 없애가지고 저 숫자가 얼마인지를 찾아야 되고 뭐 그런 게 있어요. 알겠지? 그래서 웬만하면 요거 한 번을 연습해가지고 얘네들 흡수량과 방출량은 다 같아야 되니까 이런 식으로 수식을 쓰면 되는구나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됩니다. 알았지? 자 그러면 됐다. 그 다음에 아까 대기에서 흡수된 양에서 우주로 내보내고 남는 양이 지구로 가서 온실효과를 일으킨다고 얘기했었다. 알겠지? 그래서 온실효과는 그거만 우리가 얘기를 잠깐만 하면 되겠다. 책 잠깐만 봅시다.
자, 215쪽에 인간의 활동과 기후변화 그래서 먼저 1번을 보면 지구의 열수지와 온실효과 그래서 먼저 가로 1번에 지구의 열수지 뒤쪽으로 좀 읽어볼게. 지구는 태양으로부터 복사에너지를 흡수하고 흡수한 양만큼 우주 공간으로 지구 복사에너지를 방출해서 복사 평형을 이룬다. 그거는 쉬운 내용이다 맞지? 그 다음 동그라미 1번 태양 복사에너지 주로 파장이 짧은 가시광선 줄쳐. 우리가 지표에 가시광선이 온다 그랬다. 그 다음 2번 지구 복사에너지 대부분 파장이 긴 줄차 적외선. 그래서 지구가 방출하는 복사에너지는 적외선 형태로 내보낸다는 사실 좀 알아둘 수 있도록 하세요. 그래서 동그라미 3번 지구의 복사평형 그래서 지표 대기에서 흡수하는 태양 복사에너지 양과 우주로 방출하는 지구 복사에너지 양이 같은 상태 그래서 온도가 일정해집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하여튼 지구 복사평형 알아두세요. 이게 지구 복사평형이니까. 자, 그 다음 그 밑에 2번 온실효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온실효과 줄만 한번 때려봐. 온실효과. 자, 뒤에 뭐라고 되어 있는지 쌤 읽어볼게. 온실기체가 태양 복사에너지는 거의 투과시키고 지표에서 방출되는 지구 복사에너지는 흡수했다가 재복사하여 지표의 온도가 높아지는 현상 이렇게 되어 있는데 쌤 잠깐만 볼까? 자, 우리 대기가 보면 이산화탄소나 안 그러면 수증기나 이런 게 온실기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얘들은 뭐를 잘하냐면 이 적외선을 흡수를 잘 해요. 알았지? 그래서 적외선 흡수를 해가지고 다시 지표로 이렇게 재방출하는 거. 그걸 갖고 우리는 온실효과를 하는데 그 밑에 온실기체 줄쳐서 밑에 얘 줄점처럼 수증기, 이산화탄소, 메테인, 이산화질소, 오존까지. 그래서 온실기체의 종류도 좀 알아놓고 알겠지? 그 다음에 그 밑에 2번. 인위적인 온실효과는 지구의 평균 기온을 약 15도로 유지시켜 지구의 생명체가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준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다음 그 밑에 그림이 두 개 있는데 지금 봐. 오른쪽 그림이 대기가 있을 때야. 우리 지금 이렇게 대기가 있을 때 복사평형이 다 일어나지. 맞지? 근데 첫 번째 그림, 줄처럼 대기가 없을 때 줄치세요. 첫 번째 그림. 첫 번째 그림에서 대기가 없을 때 줄쳤으면 너희들 대기가 없을 때 복사평이 일어나겠니? 안 일어나겠니? 일어납니다. 알았지? 그래서 대기가 없으면 요렇습니다. 여기 지금 지표면 받는 양 얼마 받니? 그러면 100 받습니다. 그치? 그 다음에 내보내는 양 얼마니? 100 내보냅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흡수량과 방출량이 같기 때문에 대기가 없을 때도 복사평형이 일어난다는 사실 그거는 알아두세요. 알겠지?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있는 그림이 있습니다. 그림 별표 3개 때려서 보고 선생님이 여기 필기를 해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다. 알겠지? 그림 반드시 기억하세요. 숫자 웬만하면 외워두고. 선생님 잠깐만 보자. 태양 복사에너지가 100이다. 그러면 대기에서 반사, 빙하에서 반사 30. 그럼 지구에 70만 들어온다. 70만 들어오기 때문에 나중에 내보내는 게 70만 내보내면 된다. 근데 70이 들어오는데 대기에서 흡수되는 양이 20. 그럼 지표에서는 50.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받은 만큼 돌려줘야 되는데 지표 입장에서는요. 요거 50 받고 요거 94 받으니까 그것만큼 이익을 내보내줘야 됩니다. 그래서 114, 7, 23 요 세 개 합치면 50 더하기 94 똑같을 거야. 알겠지? 그러면 이 114 중에서도 일부는 바로 우리가 우주로 날아가는데 우주로 내보내는 이 두 개 합치면 70만 대주면 됩니다. 알겠지? 70만 대주면 되고 나머지는 대기가 흡수해버려요. 그럼 대기가 흡수된 양을 보면 이제 아까 요거 여기서 요 값 빼면 102 그 다음에 요거 7 요거 23 아까 여기서 흡수됐던 20 요거 합쳐서 우주로 내보내고 지표로 다시 방출시키면 된다. 그렇게 알고 있으면 됩니다. 알겠지? 다음 시간입니다. 자, 다음 페이지 이제 뭐 어려운 것들 다 배웠다. 자, 2번 보자. 지구온난화. 줄만 때려주세요. 지구온난화. 자, 지구온난화가 뒤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온실효과가 강화되어서 지구의 기온이 상승하는 걸 우리 지구온난화로 얘기하는데 가로 1번에 지구온난화의 원인 동그라미 쳐서 뒤에 줄처럼 온실기체 증가입니다. 온실기체 증가.
그래서 그 밑에 있는 동그라미 1번 선생님 잠깐만 읽어보면 산업혁명 이후 줄쳐라 화석연료 사용량 증가 화석연료 사용량 증가 그래서 이산화탄소 메탄 온실기체가 증가한다. 그 다음 2번은 그냥 읽어볼게요. 숲 파괴, 식생 감소, 가축 사육 증가 이런 것들도 온실기체를 증가시키는 거다. 그걸 보시면 되고 밑에 있는 그래프, 첫 번째 있는 그래프는 뭘 나타내는 거냐면 기온의 편차입니다. 기온의 편차가 점점 양수로 가지. 너희들 편차 동그라미 쳤어. 이거 우리 엘니뇨 라니냐 할 때도 배웠는데 편차는 관측값 빼기 평균값입니다. 알았지? 그래서 지금 현재 관측했을 때가 온도가 높으면 요거 값은 플러스 나옵니다. 알겠지? 그래서 오른쪽으로 가면 갈수록 플러스 값으로 나온다는 거는 기온이 점점 증가했다. 이렇게 우리가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 두 번째 있는 그래프는 이산화탄소량도 증가하고 이산화이질소, 산화이질소 그런 기체도 다 증가한다. 이렇게 우리가 보시면 되겠다. 그 다음에 그 밑에 가로 2번 지구온난화의 경향성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도 가볍게 볼게요. 지구의 평균 기온이 상승하는 추세고 1960년 이전보다는 이후에 기온 상승이 더 뚜렷합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 자, 그 밑에 가로 3번 지구온난화의 영향 동그라미 치고 앞에 별표 하나만 때려라. 이것도 쉬운데 문제화돼서 나오니까 그냥 별표 하나 뗀 거다. 첫 번째 1번 해수면 상승 출시표 됐지?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뭐라고 되어 있냐면 기후대가 변한다. 당연하지. 우리 지금 난류성 기후대가 점점 고위도로 올라오고 있잖아. 맞지? 그래서 이게 지구가 따뜻해지다 보니까 이런 상황이 올라오니까 자 뒤쪽으로 그냥 읽어볼게. 전 세계적으로 기후대가 변하여 식생의 고위도 이동으로 인한 식량 생산의 변화가 생기고 해양 생태계의 변화 이런 것도 생기더라. 그 다음 그 밑에 3번 강수량과 증발량의 변화 그것도 줄만 때리고 하여튼 온난화가 생기면 강수량 증발량도 변화가 생기고 그 다음에 4번은 그냥 읽어보자. 열대성 질병이 확산될 거고 그 다음에 5번에 엘니뇨 라니냐도 변화될 거고 그 다음 6번에 해수순환도 변화가 일어날 거다. 해수순환도 변화는 일어날 거고 그 다음에 7번 용존기체 감소 출시자. 용존기체 감소는 물에 녹아있는 기체가 감소한다. 이렇게 우리가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8번 사회 경제적인 영향이다. 이렇게 보면 되는데 요거도 그냥 지금 한 큐로 필기 하나만 좀 남겨봅시다. 지구온난화. 자, 그래서 바로 3번 해가지고 지구온난화. 지구온난화. 그래서 지구온난화가 뭐야? 그러면 온실기체 증가로 인해 기온이 상승하는 걸 지구온난화 하는데 자 일단 지구온난화 지구가 따뜻해지면요 해수 온도가 올라가는 거예요. 지구가 따뜻해지면요 빙하가 감소합니다. 그래서 빙하가 감소하기 때문에 해수면 상승하겠죠. 해수면 상승. 그 다음에 빙하가 줄어들었다는 것은 반사율이 감소했다는 소리예요. 그럼 반사율이 감소했으면 거꾸로 흡수율은 증가했다는 소리가 맞죠. 그럼 흡수율이 증가했다는 소리는 온도가 높아졌다는 거예요. 지구 온난화를 가속화시킬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아까 앞에서 배웠던 것처럼 화석 연료 사용, 화석 연료를 사용하거나 안 그러면 산림을 파괴를 시키면 대기 중
요렇게 되거나 요렇게 되면 대기 중에 CO2 증가지. 그러면 지구 온난화가 또 가속화되겠다. 해수의 온도가 높다. 해수의 온도가 높으면 CO2 용존 물에 많이 녹겠니 안 녹겠니? 용존이 적어지지 맞죠? 왜냐하면 온도가 낮을수록 기체 용해도는 증가하는데 온도가 높으니까 기체 용해도는 낮아질 거잖아 맞지? 그래서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 많다는 소리는 요래 되면 이렇게 되겠지.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 많아지겠지. 그래서 지구 온난화가 또 가속화될 거고. 지구가 온난해지면 증발을 많이 합니다. 따뜻하니까 정말 많이 하겠지 맞지? 그럼 증발을 많이 한다는 소리는 대기 중에 수증기 양이 많다 맞죠? 수증기 양이 많아요. 우리 아까 수증기체 누구라고 그랬어? 온실기체야. 수증기도 알겠지? 그래서 지구 온난화를 가속화시킨다. 뭐 이런 상태로 우리가 지구 온난화를 이해하면 됩니다.